정부와 여당이 내년 7월부터 저소득 구직자들에게 매달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 수당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구직을 돕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한국형 실업구조법을 마련한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참 멀고도 험할 것 같습니다. 한국형 실업구조 도입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고용보험이 시행된 이후에 20여 년 만에 큰 틀에서 고용안전망 제도를 완성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과 예산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공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해서 일자리 100년 대계를 더욱 튼튼히. 허만숙 부장, 예. 그러니까 구직자,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구직자들에게 매달 50만 원씩 6개월 동안 돈을 준다, 정부가.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중위소득의 그 60% 이하인 취약계층에 네.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청년층 중에서 지금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네. 이런 분들이 또 대상이 될 수 있고, 또한 특히 자영업자들이 포함될 것 예, 같아요. 자영업자인데 폐업을 한 자영업자들, 폐업을 했으니까 이제 생계수단이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데, 이런 분들한테도 이제 그 50만 원씩 6개월간 이렇게 3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겠다라는 네. 이제 이런 그 제도를 가지고 이제 내년 7월부터 이제 도입을 하겠다고 지금 정부와 여당에서 같이 이렇게 발표를 네.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쪽에서는, 야당 쪽에서는 결국 소득 주도 성장의 실패, 이것에 의한 일자리 감소를 결국 또한 그 국민 세금으로,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해서 또 이걸 갖다가 만회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지만 이 받는 사람들, 국민들 입장에서는 주면 좋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적재적소에 알맞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불될 수 있느냐? 그러려면 선별 기준이나 이런 게 정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대응책은 마련이 된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기준이 마련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소득이 평균 소득이 아니에요. 중위소득이라고 하면 평균을 내는 게 아니라 소득을 가장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쫙 줄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그 소득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위소득을 가구별로 봅니다. 가구별로 보는데, 그러니까 2인 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중위소득의 50%한테 지원을 해준다는 중위소득이 거잖아요. 뭐예요? 딱 가운데 있는 가운데, 소득인 네.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예를 들어서 0부터 뭐 수십억이 있다 그러면 딱 가운데 있는 소득인데, 그게 한 2인 가구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이 한 29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거의 50%면은 2인 가구인데 소득이 145만 원 정도 되는 그 정도 가구가 이제 대상이 되는 거고, 4인 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174만 원이 이제 50%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 정도 이제 소득에 따라서 기준이 세워져 있고, 나이는 이제 그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런 구직 나이죠. 18세에서 64세. 네네. 그래서 지금 올해 중위소득 기준으로는 지금 그렇게 기준이 네. 서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그런데 이 제도가 자칫 잘못하면은 돈을 계속 정부가 퍼주기 때문에 오히려 실업자를 더 양산할 수도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이게 실업이 많이 늘어나고 또 경기가 침체되면은 정부에서 돈을 푸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게 네. 원래 이렇게 경기를 살리는 그런 방법인데, 돈을 어떠한 형식으로 푸느냐가 문제인 거거든요. 네. 과거에는 어떤 대형 프로젝트 건설공사를 일으켜가지고 거기에 돈을 풀면은 그것이 경제를 살린다라고 했던 거죠. 그게 뉴딜 계획이었던 그렇죠. 건데, 근데 그 뉴딜 계획이 더 이상 우리나라 같은 이제 어느 정도 수위에 올라와 있는 산업화 국가에서는 먹히지 않는다라는 게 그 통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차라리 직접 주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그런 게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거는 가장 타당한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주는 것인데, 다만 이것이 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라별로 또 다 상황이 틀립니다. 줘서 효과를 본 나라가 그렇습니다. 있고, 예. 줬는데 아무 효과가 안 난 나라가 있고 그런가 보군요. 그래서 보면은 대체 이제 북부는 이쪽에서는 보면은 돈을 준 경우에 상당히 효과를 나타내는 반면에, 네. 남미 쪽에서는 직접 소득을 보전해 준 경우에 그다지 효과를 넣지 못하고 돈이 끊기는 그 순간에 바로 효과가 사라져 버립니다. 네. 북부 쪽에서는 그것이 계속해서 생산 유발 효과로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경제에서 이렇게 소득주도 성장이 북유럽 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남미식으로 갈 것이냐는 현재로서 사실 좀 예측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실험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도 좀 금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시스템은 당연히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돈 때문입니다. 돈. 일시적 현금 지원에 의한 일정 생활비 보조로만 그친다는 것은 소모적 현금 살포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지금 갖가지 퍼주기 정책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정책은 수정하지 않고 그 실패를 돈으로, 세금으로 덮겠다는 것이 이 정부의 원칙 방안입니다. 쏟아붓는다고 과연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선 그 누구도 지금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엔 재정 문제입니다. 아까 허만석 부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결국에는 소득 주도 성장 실패를 돈으로 또 막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지적이 나오는 건데 어떻습니까? 우리 그만큼 세금이 넉넉한가요? 이렇게 다 나눠줄 만큼? 소득 주도 성장의 실패를 세금으로 막는다는 그 말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여요. 네. 소득 주도 성장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인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서는 지금 만약에 그걸 실패라고 본다면 그건 지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보완책이 네.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건 좀 분리시켜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세금은 국민을 위해서 쓰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금을 뭔가 뭐 돈 퍼주기다라고 보는 그 시각을 조금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지금 실업 상태에서 일을 구할 때까지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이거든요. 네. 복지제도입니다. 근데 복지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 돈을 그렇게 투입을 했을 때.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일을 구하려고 지속 가능한 어떤 직업을 갖게 해주기 위한 그 중간 다리로서 지금 그 급여를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이거를 단순히 뭔가 선심성 내지는 총선용 돈 퍼주기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무리가 네. 있어 보입니다. 이제 왜 해필이면은 6개월 동안 50만 원이냐 그렇죠. 이 얘기가 좀 나올 수가 있는데요. 네네네. 이게 어떤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설문조사를 해본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직업을 잃었을 때 뭐가 가장 필요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직업을 다시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직 활동을 해야 되는데 돈이 요즘 같은 경우는 나가는 것도 다 돈이더라. 네. 기본적인 생활 유지하고 구직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뭐 교통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했는데 그게 한 50만 원 정도가 필요하더라. 아하. 그래서 보통 석 달에서 6달. 그러니까 자영업자들도 비슷한 얘기를 한다 그래요. 네. 다음 사업을 준비하는데 그 정도 기간에 그 정도 돈이 필요하더라. 네. 그래서 이 정도로 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보면은 다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직업이나 사업을 위한 어떤 사다리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돈 쓸 일 많을 때는 돈을 잘 벌어야 될 텐데 어떨까요? 우리 한국 경제 지금 적신호가 켜졌다라는 겁니다. 7년 만에 경상수지 적자, 그러니까 흑자가 멈췄다. 적자로 돌아섰다라는 얘기겠죠. 자, 장사가 좀 잘 돼서 수입이 들어와야 이 세금도 막 쓸 텐데요.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7년 만에 적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에 2012년이니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서 안정권으로 들어선 이후에 다시 그 위기로 접어들었다 이런 얘기로 볼 수도 있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한 달간의 어떤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적자를 가지고 이것을 큰 위기라고 보기는 아직까지 조금 일러 보이는 점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네. 다만 이것이 한 달, 뭐 한두 달 정도로 끝날 것이냐 그게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네. 지금 이 적자가 생기는 이유가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우리나라까지 이게 여파를 미쳤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이렇게 적자다. 이렇게 본다면 네. 이게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것이 단순히 이게 그 일시적인 것이다라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기적인 어떤 뭐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수출이 나빠졌다고 해서 그렇다면은 재정 투입을 중단할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출이 안 좋으면 내수를 통해서 경기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